이 메모리 업계의 적자 탈출이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하반기가 되면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왔는데요. 감산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 시장 재고는 정상화되고 있고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시그널 또한 최근 관측이 되고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지금이 반도체 매수의 적기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 디램과 낸드의 고정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21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동시로 상승 반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올 4분기부터 공급 축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현실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의 최근 가격 동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해 왔는데요. 최근 8월과 9월 들어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는 이 완전한 가격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등 기조로 들어선 그래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낸드의 가격도 함께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낸드의 차트 띄워주시죠. 낸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긴 불황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상승의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확실히 디램보다는 아직 낸드의 경우에는 가격 회복이 조금은 더디긴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급 과잉이 아직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오는 4분기부터는 조금씩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가 과연 이 긴 불황의 터널에서 이제는 나오는 것일지 시장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죠. 더불어서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들일지 여기서 오늘의 이슈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회복 사이클 도래, 반도체 주목 시점인데요. 어떠한 내용들일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앞서 들으셨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연초에도 알았다시피 그럼 3분기, 4분기부터는 좋아지나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 회복 사이클이 도래한 것인가? 반도체를 보자라고 좀 제목을 잡아주셨는데요.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 여기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흐름이 어떤지 굉장히 다양하게 또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의 또 하나의 주도주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한번 회복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좋은 상승 보여주면서 다시금 이 7만 5천 정저를 향해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근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삼성전자가 4분기에 들어서면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거다라는 증권가 전망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이 감산을 진행을 하고 있죠. 올해 3분기 말에도 이 재고는 정상 수준의 3배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연말까지 계속해서 감산을 진행을 하면서 이 재고 수준을 계속해서 좀 줄이려는 그런 선택을 진행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반도체 불황이 계속해서 조금 이제 이어져 왔었는데 이 감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연내에는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반도체 업황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낸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낸드 부분이 사실 최근에 디램이나 뭐 혹은 그 외에 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뭐 HBM이 유행을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낸드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낸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감산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4분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낸드 가격이 상승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1분기, 2분기에 이제 낸드 가격이 계속적으로 10%에서 15%씩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5%, 10%에서 이제 어느 정도 흑자권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감산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여전히 재고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 감산량을 더욱더 늘려나가면서 수익성을 최대한 빠르게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삼성전자에서는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낸드 플래시 웨이퍼 계약 가격을 10% 인상을 하면서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메모리 영역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하반기에 뭐 아직까지 이 중국이 지금 침체 국면을 좀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아직까지 IT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조금은 부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비단 이 메모리 업황뿐만 아니라 역시나 최근에 핫한 부분은 HBM이라고 봐야겠죠. HBM에 대한 수익성이 계속해서 끌어올려지면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왔던 게 엔비디아 향으로 HBM을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HBM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이 작년 말 기준해서 50%를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2위로 삼성전자가 40% 수준,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10%로 3위 수준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HBM3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하고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공급을 뚫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내년 HBM 시장 점유율은 47%에서 49%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HBM 시장은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이번에 HBM3E라고 하는 5세대 HBM도 내놨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벌써 6세대 HBM을 또 양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HBM이라는 이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 그 다음에 4분기로 접어들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반도체 업황에 어느 정도 접어들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슬슬 지켜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드디어 하반기 반도체를 좀 지켜보자라고 상당히 연초부터 얘기하셨던가요? 계속 이슈플로우에서 얘기를 간간히 해주셨는데 이제 슬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 관련주들 워낙에 많잖아요. 전반적인 흐름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사실 반도체 쪽이 흐름이 조금 아쉬웠었죠. 상승이 나오는 듯 하다가도 무언가 고점에 부딪히면서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흐름을 보니까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뭐 그 다음에 유진테크, 뭐 하나머티리얼, 그 다음에 뭐 원익 QNC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있죠. 그동안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종목들이 이제 4분기에 실적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유입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진했었던 장비주들까지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이제 반도체 쪽은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슬슬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반도체에서 핫하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역시나 HBM의 성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HBM의 성장성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장비주들도 일제히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적 회복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관련주들의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과 담아가는 전략이 모두 다 가능한 섹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업황 때문에 관심을 못 받았었던 종목들도 이번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생겨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오늘은 물량 나오는 거 없이 그대로 그 가격대를 지켜주는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죠.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슬슬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비단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닙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해서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온 종목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됐으니까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단 이뿐만이 아니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실적이 이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림 또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슬슬 또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HP, SP 같은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고 시도를 하는 그러면서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슬슬 또 장기로 잡아갈 만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FOMC가 약 한 5일 정도 남았죠. FOMC가 5일 정도 남았고 FOMC 지나고 나서는 또 실질적으로 거래일이 얼마 안 됩니다. 추석까지.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추석 지나고 나서 무언가 시장의 방향성이 또 제대로 잡힐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석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또 4분기로 진입을 하는 건데 4분기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차오르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재고가 처리되지 않고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4분기에는 일정히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4분기에는 이제 4조 원 정도를 넘어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슬슬 잡을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추석 지나기 전까지 선별적으로 이제 이 실적 잘 나오고 수급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은 뽑아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모아갈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이제 이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은 슬슬 또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면서 반도체가 이전과는 분위기가 약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이 고점에 부딪히면서 상승이 나오진 못했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4분기에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모습들은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또 4분기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 모두 가능한 섹터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접근할 만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조금 더 종목별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전략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반도체 회복 사이클 사실 그동안의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실적 회복되는 것들, 재고 줄어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여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잘 보이지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그리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분기부터 긴 겨울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이 봄이 개화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반도체 종목들이 또 4분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슬슬 잡아갈 만한 준비는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 다음에 장기적인 투자 모두 가능한 섹터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죠. FOMC까지는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 이후로는 이제 이 FOMC 시나리오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을 또 정해야겠죠. FOMC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이야기할 가능성, 그 다음에 금리 동결을 이야기할 가능성, 상황 보고 이야기하겠다라는 중립적인 태도, 여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FOMC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 보고 우리는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FOMC까지는 개별주 종목 장세, 그 다음에 FOMC 이후에는 과연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 분명하게 슬슬 또 잡아갈 만한 준비는 또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한번 해주시면서 다음 주 전략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대한 힌트까지 말씀을 해주시네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